김영수는 아침 밥상이 끝나갈 무렵 부엌 한쪽에 놓아둔 감자 바구니를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대전 외곽에서 오래 텃밭을 갖고 온 그는 감자를 하나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감자는 크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단단하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냄비에 물을 올리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감자 몇 개면 감자국 한 냄비는 넉넉하겠네요. 그 말에 마당 쪽에서 들어오던 박철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김영수의 손에 들린 감자를 보더니 곧바로 물었습니다. 형님, 이건 무슨 비료를 쓴 겁니까? 우리 밭 감자는 잎은 멀쩡한데 캐보면 늘 아쉽습니다. 김영수는 감자를 내려놓고 창밖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봄바람은 조금 차가웠고 밤 기운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흙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손끝을 문지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자가 커지는 건 수확할 때 정해지는 게 아니네. 처음 흙에 들어갈 때, 그리고 뿌리가 자리를 잡을 때 이미 반은 결정되네. 박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별한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꾸는 건 아니네. 뿌리, 흙, 그리고 때가 맞아야 하네. 뿌리가 편해야 줄기가 편하고, 줄기가 편해야 잎이 일을 하고, 잎이 일을 해야 밑에서 감자와 마늘과 양파가 조용히 굵어지는 걸세.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감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큰 감자는 자랑거리이기도 했지만 김영수에게는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남들이 심는다고 따라 심지 않고 흙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감자, 마늘, 양파, 고구마처럼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 이야기입니다. 크게 키우는 요령보다 먼저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키우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밭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김영수는 박철수를 데리고 마당 끝 텃밭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이정숙이 감자를 씻는 소리가 들렸고 밖에서는 아직 차가운 바람이 흙 위를 낮게 지나갔습니다. 햇빛은 제법 따뜻했지만 김영수는 그런 햇빛만 믿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밭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흙을 가볍게 부수어 보더니 박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철수야, 봄 농사는 달력보다 흙을 먼저 봐야 하네. 남쪽 지방은 벌써 감자를 심을 수 있어도 우리 대전 근처는 밤 기운이 며칠 더 남아있을 때가 많아.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옆집에서 심으면 저도 따라 심었습니다. 늦으면 손해보는 줄 알았지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밭일은 늦는 것보다 준비 안 된 흙에 억지로 넣는 게 더 아쉬울 때가 많네. 낮에 따뜻해 보여도 밤에 찬 기운이 오래 남으면 뿌리가 움츠러들어. 뿌리가 처음부터 불편하면 나중에 잎이 좋아 보여도 밑에서 힘을 모으기 어렵네. 그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이어 말했습니다. 비가 온 뒤 흙이 질척하게 뭉치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고 손으로 쥐었다가 가볍게 풀어질 정도가 되면 밭이 숨을 쉬기 시작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차거나 물기가 빠지지 않은 날에는 감자도 마늘도 양파도 마음 놓고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람도 젖은 신발을 신고 오래 걸으면 발이 피곤하지 않나. 뿌리도 비슷하네. 처음 자리가 편해야 오래 버틴다네. 박철수는 그제야 빈 밭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이 늦어진 밭이 아니라 아직 준비하고 있는 밭처럼 보였습니다. 빈 밭을 바라보던 박철수는 문득 창고 옆 상자에 둔 감자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급히 상자를 열어보더니 길게 자란 싹을 가리켰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아주 잘 자란 것 아닙니까? 싹이 길수록 힘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김영수는 감자씨를 하나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길고 하얗게 늘어진 싹은 보기에는 커 보였지만 손끝만 스쳐도 쉽게 부러질 듯 약했습니다. 그는 감자를 다시 상자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감자 싹은 길다고 좋은 게 아니네.
좋은 싹은 짧고 단단하고 빛을 조금 받아 색이 살아 있어야 하네. 너무 어두운 곳에 두면 싹만 길게 도망가듯 자라서 밭에 옮길 때 고생하네. 그는 처마 및 밝은 그늘을 가리켰습니다. 감자씨는 너무 뜨거운 곳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과 바람이 있는 곳에서 천천히 깨우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상자를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김영수는 이어 감자를 자르는 법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감자는 그대로 심고 큰 감자는 눈이 살아있는 방향을 보아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욕심내어 너무 잘게 자르면 처음 뿌리 내릴 힘이 부족할 수 있으니 한 조각마다 눈과 살이 충분히 남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른 뒤 바로 심어도 되는 날이 있지만 나는 보통 그늘에서 조금 말리네. 자른 면이 촉촉한 채로 젖은 흙에 들어가면 상하기 쉽거든.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싹이 긴 감자보다 조용히 단단하게 준비된 감자가 더 믿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시작하는 작물일세. 그래서 심기 전 모습이 참 중요하네. 밭에 넣기 전에 이미 절반은 준비되는 셈이지. 감자씨를 정리하고 나니 박철수의 눈은 자연스럽게 밭고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비닐을 씌울 생각부터 했습니다. 풀도 덜 나고 흙도 마르지 않으니 편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창고 벽에 걸어둔 낡은 부직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버리는 것을 조금 줄여보려고 하네. 밭일도 편해야 오래 하지. 치우는 일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먼저 지치네. 그는 비닐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용 뒤 걷어내고 흙을 털고 버리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래 방치하면 조각이 나서 흙 속에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에서는 상황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부직포, 튜브집, 마른 풀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철수는 부직포를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이걸 덮어도 감자가 잘 큽니까?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덮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흙이 숨을 쉬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걸세. 덮개는 풀을 줄이고 수분을 지켜주는 도우미일 뿐이네. 그는 감자를 너무 얕게 심으면 햇빛을 받아 푸르게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깊게만 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흙이 무겁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밭에서는 너무 깊은 자리가 오히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의 성질을 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든 뒤 감자가 빛을 직접 받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정숙은 마당에 널린 부직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릴 것이 줄면 밭도 사람도 가벼워지겠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텃밭은 많이 사서 많이 쓰는 곳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맞게 쓰고 다음 계절까지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직포를 접어 한쪽에 가지런히 두고 나서 김영수는 밭 아래쪽 마늘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자가 새로 시작하는 작물이라면 마늘과 양파는 이미 겨울을 지나 봄의 힘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마늘 잎을 보며 말했습니다. 잎이 푸르니까 잘 크는 것 같네요. 김영수는 잎을 가볍게 만져보고 대답했습니다. 푸른 잎은 좋은 신호지만 잎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네. 이제부터는 밑에서 굵어질 차례인지 봐야 하네. 그는 박철수에게 마늘과 양파가 커지는 과정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들고 뿌리는 흙에서 물과 영양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모인 힘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늘 쪽과 양파 알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잎을 무작정 키우려 하기보다 뿌리가 편한지, 흙이 너무 젖지 않았는지, 바람이 통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비료를 많이 주면 더 굵어집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 밥도 배부른 사람에게 계속 먹이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속이 불편하지 않나. 작물도 마찬가지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이 중요하네. 그는 마늘밭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노랗게 약해지는 잎이 있는지,
물이 오래 고이는 자리가 있는지, 흙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이 시기 밭속에서는 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큰 마늘과 큰 양파를 바란다면 잎만 키우지 말고 밑을 생각해야 하네. 보이지 않는 곳이 편해야 보이는 수확도 편해진다네. 마늘밭을 지나자 김영수는 밭 한쪽의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작년에는 그곳에 감자를 심었고 그전에는 양파를 심었습니다. 박철수는 빈 땅을 보며 물었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감자를 심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김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한 자리라고 계속 같은 작물을 넣으면 흙이 먼저 지치네. 밭도 사람처럼 같은 일만 오래 반복하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네. 그는 땅속 문제는 겉으로 늦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잎이 멀쩡해 보여도 뿌리 주변 흙이 딱딱하거나 물이 빠지지 않거나 지난해 남은 병든 뿌리와 벌레가 있으면 작물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는 가능하면 작물을 바꾸어 심고 심기 전에 흙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마른 잎과 오래된 뿌리는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흙을 낮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늘 잎만 봤습니다. 밑은 생각을 못했네요.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땅속 작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반이 자라네. 이어 그는 고구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구마는 감자처럼 한자리에 얌전히 있는 작물이 아니라 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에서는 어디에 심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길을 막지 않는 자리, 햇빛을 충분히 받는 자리, 물이 오래 고이지 않는 자리가 좋습니다. 이정숙은 고구마 줄기가 마당 길까지 나왔던 작년을 떠올리고 웃었습니다. 그때는 고구마보다 줄기가 먼저 인사하러 나왔지요. 김영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작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구마도, 감자도, 마늘도, 양파도 결국 뿌리가 편해야 합니다. 흙이 숨쉬고 물이 빠지고 자리가 맞으면 수확은 조용히 따라옵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김영수와 박철수는 다시 부엌과 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숙은 점심에 쓸 감자를 물에 담가두고 마늘 몇 쪽을 조용히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보고 온 이야기가 다시 밥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는 텃밭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듣고 보니 큰 수확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군요. 저는 늘 빨리 심고 많이 주고 자주 건드리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밭은 재촉한다고 빨리 대답하지 않네. 감자는 싹이 단단해야 하고 마늘과 양파는 잎만이 아니라 밑에서 굵어지는 때를 봐야 하네. 고구마는 뻗어갈 자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흙은 같은 작물만 계속 맡기면 지칠 수 있네. 그는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첫째, 달력보다 흙과 밤 기운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둘째, 뿌리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씨감자와 흙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덮개와 재료는 과하게 쓰기보다 밭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 땅속 문제는 늦게 보이므로 루안카나처럼 작물을 바꾸어 심고 물 빠짐과 통풍을 꾸준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정숙은 감자를 건지며 말했습니다. 결국 밭도 사람 손을 덜 바쁘게 만들려면 처음부터 편한 자리를 만들어줘야겠네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네. 좋은 텃밭은 제일 큰 감자만 자랑하는 곳이 아니네. 계절마다 사람이 무리하지 않고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것을 얻는 곳이지. 올해 감자, 마늘, 양파, 고구마를 심으신다면 먼저 우리 밭의 흙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밭에서는 어떤 작물이 잘 자랐는지, 올해는 무엇을 심을 계획인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작은 경험 하나가 다른 분의 한 계절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